안녕하세요. 다니TV 시청자 여러분, 나은신 PD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매매 절벽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리시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신축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개인 건축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문가들의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부동산 불황입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심리도 얼어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해가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우리 윤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신축 사업도 사업이죠. 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익 창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신축에서의 수익 창출은 이제 분양이나 아니면 임대가 되겠죠. 네. 근데 최근 기사 보시면 서울 반포의 아파트도 이제 미분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사는 소형 신축은 뭐 빌라나 다세대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판매가 될 것인가, 네. 또 임대가 될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4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소형 신축 사업의 수익 실현 플랜 B라고 했습니다. 플랜 A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면은 플랜 A고, 맞아요. 이게 안 될 때는 플랜 B로 가야겠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분양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출의 전환, 세 번째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테마형 주택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네. 공공임대주택으로 매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에 매입 계약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네, 이거는? 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가격의 조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인데, 네. 일반적으로 좀 내리게 되겠죠. 네. 이 사업 분석하면서 최초에 예상 분양 가격을 결정할 때 네. 시세를 갖다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여기 맞춰가지고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을 갖다 판단해 보는 거죠. 지금이 부동산 불황기지만 분명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가격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 및 주변 환경, 그다음에 네. 가격 참고 자료, 네. 그리고 내가 지을 주택의 특성을 갖다가 이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판단하는 개별 공시지가 판단하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위치 환경,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주택의 교통시설이나 교육시설, 편익시설을 갖다가 현재 내 물건과 비교해 보는 거죠. 내 주관적으로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 주택의 가치를 갖다 평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큰 테마로 해서 내가 시장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 또 임대할 수 있는 가격을 갖다가 다시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방안입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네. 이제 비교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분양이나 매각이 아니라 네. 내가 건축주가 돼서 건물주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그걸 가져갈 거죠. 네. 이럴 때 나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전세가 많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대출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신축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이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 건데, 이 PF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네. 내가 장차 예상되는 현금의 수익이나 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율이 좀 높습니다. 이걸 갖다고 내가 준공한 이후에는 실제 내 자산을 가지고선 네.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율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PF 대출은 미래의 그 가치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이제 완성이 되면 네. 실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는군요. 그러면 PF 대출보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무래도 대출 이자가 좀 더 싸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전환한다는 뜻이네요. 네. 이렇게 전환한 다음에 이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나서 전세가 나가면 그 주택만큼은 네. 담보를 상환하고 대출을 상환하고 월세로 해서 내 그 이자를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요즘같이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바꿔서 그걸 이제 대출금 일부를 이제 상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네. 자, 세 번째는 네.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주택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는 전기차가 인기가 많은데 못 사는 이유가 이 충전시설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그렇죠. 합니다. 아파트는 요즘 대부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뭐 빌라나 원룸 같은 데는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차별화해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것들을 갖춘다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또 반려동물 주택이나 뭐 스마트홈 아니면 뭐 실버 주택, 네. 또 여성 안심주택 같은
여러 가지 옵션을 좀 더 추가해서 고객을 갖다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에 1인 여성 가구를 위해서 각종 보안 장치를 강화하고 그렇죠. CCTV 사각지를 없애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도 카드를 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비함으로써 그런 특정 고객의 니즈를 맞춰가지고선 내 주택을 건설한다면 네. 좀 더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LH에서 네. 또 SH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 이상 예전같이 뭐 큰 대규모 주택을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민간에서 지은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통해서 임대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최근 11월 달에 공고된 사항인데 올해만 서울시에 총 11,000세대가 넘는 세대를 갖다가 매입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H에서 우리 같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지어낸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네.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조건이 있을 텐데 막 매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매입 대상 주택은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85제곱미터 이하만 하고 있고 네. 유형도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일반 가구형 또 다자녀형은 이제 3룸 그다음에 신혼 부부형은 이제 2룸 정도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청년주택에서 좀 작은 주택도 같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유형에 맞게 지을 때부터 틀에 맞춰 지어야겠네요. 네. 절차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공고난 것을 보고서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이 주택이 과연 우리 LH에서 하려는 주택과 맞는지를 조건이 검토를 해가지고 주택이 맞는다 하면 이제 매입을 결정하고 납니다. 네. 그 다음에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갖다 결정하고 네. 결정된 가격으로 내가 마음에 든다. 네. 계약을 통해서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마지막에 준공한 이후에 정식적으로 이제 LH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매입할 거냐 말 거냐. 그럼 네. 매입을 한다면 가격은 얼마나 쳐줄 거냐. 네. 가격은 잘 쳐주나요? 어때요? 가격의 결정은 네. 감정평가 업체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얼마만큼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의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를 바탕으로 이제 평가하게 돼 있죠. 이 감정 업체는 LH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하고 네. 또 내가 한 업체를 선정해서 네. 이 두 업체에서 평가한 가격의 평균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가격이 내가 원래 시장에서 네. 팔려는 가격보다는 좀 낮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현재 시장은 가치는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게 장차 지어진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LH에서도 이제 1차 감정을 하고 네. 다 지어진 다음에도 2차 감정을 통해서 가격이 적정한가를 다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네.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15%까지 해주고 지금 화면에는 10%로 남아 있는데 지금 15%로 좀 바뀌었습니다. 만약 집이 떨어지면 네. 마이너스 5%까지만 하락시켜서 그건 좋네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는 15%까지, 떨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5%까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서 마지막에 이제 실질적으로 금액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파는 거를 확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엑시트. 결국 팔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팔리지 않고 막 1년, 2년, 3년 가버리면 큰일 나죠. 네. 근데 이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파는 게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또 좋은 점은 짓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네. 이제 신청할 수 있지만 내가 짓기 전에 네. 심지어는 땅을 매입하기 전에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판단한 사업 수지와 비교해서 이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도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 조건만 맞춰주면 LH한테 파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내가 지으려는 주택에 대해서 이 LH에서 선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방의 크기나 아니면 주차의 규정 이런 것들 갖다가 잘 지켜서 짓게 되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사업 매입 약정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자금에 대해서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1%대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의 뭐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의 방안이죠. 무료죠.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네. 매입이 확정된 그 토지를 파는 사람, 파는 사람. 예, 네. 매도자한테도 이 양도세를 갖다가 10% 감면해 줍니다. 그래요? 내가 이 약정이 된다면 좀 더 유리하게 그러게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도 또 감면해주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네. 이 전용 30제곱미터 미만 주차 기준을 갖다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0.5대인데 0.3대로. 근데 몇 가지 이제 제한이 있는데 천연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부터 뭐 500m 이내, 그런 것도 또 있겠네요. 대학교 정문에서부터 500m 이내 이런 제한이 있어서 그의 조건만 잘 맞춰서 한다면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갖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그 조건에 또 위치에 맞는 곳을 찾아야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전에 매입 약정을 하기 전부터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사업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적절히 수익이 날 수 있느냐 네. 갖다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기도 있지만 요즘처럼 굉장히 위기에 우리가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심리는 얼어붙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계속 해가고 또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윤경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이런 대안들이 있어요. 4가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또 지금 시작하신 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